안녕하세요.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하루 종일 영화 보기를 하려고 합니다. 여기 장소는 여기 아트하우스 모모고요. 제가 특별전을 포함해서 영화 4개를 예매해 놨거든요. 근데 지금 시간 좀 퍽퍽해서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. 이대에 잘 도착을 해서 이제 영화를 보러 들어가려고 하는데, 첫 번째 영화는 여기에 보이는 언더그라운드를 볼 거고요. 그 다음이 아마도 여기 세노테일 것 같아요. 맞나? 잠시만요. 그 다음이 카제라모네요. 일단은 언더그라운드를 잘 보고 나오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그 물의 연대기 있잖아요. 그 사진전을 하고 있거든요.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진전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혹시 물의 연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그럼 언더그라운드 잘 보고 올게요. 언더그라운드가 제 다큐멘터리로 알고 보고 갔는데 그냥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더라고요. 그래서 감각적인 분위기를 많이 풍겼고 빛을 활용해서 과거와 현재, 미래를 잇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. 1945년 오키나와 전투가 있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막바지잖아요. 그래서 미군이 아마도 이제 주축국이었던 일본에 대해서 많은 폭격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. 근데 그것에 대한 회상으로서 한 노인이 굉장히 긴 호흡으로 그냥 주절주절 말합니다. 이런 게 있었고 이런 학살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입구가 좁아진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부분, 독특한 부분은 여기서 여성이 동굴을 돌아다닌 점에서 있어요. 이 여성의 존재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고, 그 여성이 그림자를 쫓아다니거든요. 근데 그 그림자는 동굴에서도 나오고 이제 숲속에서도 나오고 그래요. 그래서 그림자가 희생자들을 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이 희생자들을 만나면서 다큐멘터리에서 좀 더 확장된 영역으로 나아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영화는 굉장히 잘 봤고요. 사실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 좀 졸았습니다. 자연 풍광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실험적으로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소리에 대한 표현도 좋았어요. 처음부터 약간 짤랑거리는 반복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보다 보면 한 여성이 그림자를 만질 때 혹은 돌을 만질 때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. 그래서 과거와 접촉을 할 때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의 다큐멘터리인 사전사건을 그린 돌들이 말할 때를 생각나기도 했고요. 졸지 않았다면 좀 더 풍부하게 보고 나왔을 영화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실험적인 작품도 맞고 예술적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좋았지만 지루한 건 어쩔 수 없었다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사람이 왜 이러지?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. 이런 다큐멘터리에 사실 배경 지식이 없어도 그 할아버지가 정말 한 체감상 1분 넘게 쭉 상황 설명을 해주거든요. 그런 것만 들어도 괜찮으나 그 부분이 약간 지루해요. 그냥 대사로만 풀어버리거든요. 화면은 잘 안 보이고. 그래서 뭔가 이 소리와 대사와 장면을 좀 분리시켜 놨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었고, 또 재밌는 미술은 동굴이라는 자연에 인공적인 빔 같은 걸 쏴가지고 거기에서 소리를 표현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약간 빛 전시라고 해야 되나? 그 막 LED 전시하는 데 있잖아요. 그런 데를 갔을 때 기분이 좀 들었어요. 마지막에 그 현대, 과거 이런 느낌의 여자가 과거에서 오는 듯한 소리에 반응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가 생각하는 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라는 메시지도 참 좋았습니다. 근데 저처럼 피곤한 상태에서 보지 말고 좀 좋은 상태에서 보면 아주
큰 울림이 있을 것 같은 영화였습니다. 다음번에는 제가 카젤하머를 보거든요. 근데 카젤하머도 약간 노동자 관련된 내용이라서 기대가 조금 됩니다. 뭔가 저는 그래도 켄 로치 감독이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런 사회 고발적인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감독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있고, 한 20분? 3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좋지는 않습니다. 그 촬영일 기준으로 하면 어제 무드의 연대기 작업을 마치고 업로드한 상태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 새벽 5시쯤에 자서 10시쯤에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조금 피곤하지만 나머지 영화들도 잘 보고 오겠습니다. 앞으로 이제 3개 남았어요. 파이팅! 방금 카젤하머를 보고 나왔거든요. 근데 꽤나 반복적으로 컷쇼트가 진행되면서 살짝 지루한 감이 있었는데, 이 영화가 굉장히 오래된 영화더라고요. 서독 영화니까 한 1960몇 년도 영화 같은데, 그런 거를 감안하면 나름 실험적인 진행이 아닐까란 싶고, 서독의 그런 얘기다 보니까 이방인에 관련돼서 어떻게 차별을 하고 얼마나 그 차별이 만연한지를 표현하는 것 같고, 남녀가 좀 대비가 돼가지고 물리적으로 차별을 하는 남자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나가는 여자,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. 근데 그 속에서도 이방인도 사회적 약자지만 약간 백수로 나오는 남자들도 있고, 아예 돈을 못 버는 그런 남자도 있고, 또 그냥 몸을 파는 그런 여성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영화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그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더 약자인 이방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변하는가를 대해서 그때 당시 독일에서는 조금 사회 고발적인 내용으로 나온 것 같아서 잘 보고 나왔습니다. 이 영화 좀 흑백이고 좀 오래됐다 보니까 살짝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. 다음 영화는 같은 감독의 성스러운 창녀를 주목하라, 이걸 볼 건데, 이 영화도 뭔가 마찬가지로 찾아보니까 좀 오래됐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도 흑백이지 않을까, 그리고 아마도 현대인이 보기엔 좀 단조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스러운 창녀를 주목하라 잘 보고 나왔고요. 1시간 40분짜리 영화인데 일단은 예상했던 거와 같은 흑백은 아니었어요. 컬러였는데 영화를 찍는 얘기더라고요. 근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맨 앞에 오만이 너를 파멸케 하리라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, 그거를 시작으로 영화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뭔가 편지 형식으로 마무리 짓는 것도 영화 속의 내용이 영화를 찍는 건데 정말 난장판으로 찍거든요. 여기저기 막 성욕이 날뛰고 술을 마시고, 내 영화는 제대로 찍지도 않은 것 같고, 근데 다 그를 말리진 않고 뭐. 그런데 제가 특이하게 본 거는 그 클로즈업을 사용하여서 인물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게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재밌었고, 일단은 내용이 난장판인데 그 난장판을 제대로 수습을 한 건가? 모르겠어요. 근데 그냥 끝나거든요. 그냥 영화를 찍고 끝나긴 해요. 근데 재밌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앞에 봤던 영화는 감독의 초기작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그 이민자나 그리고 컷 전환 같은 거, 쇼트 같은 거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, 이번 작품은 컷 전환이나 이민자에 대해서도 말하는 게 똑같았어요. 여기서는 언어를 영어, 프랑스어, 스페인어, 독일어 이렇게 쓰더라고요. 스페인에서 촬영하는 독일인들인데 걔네가 스페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. 이제 그 서빙 해주시는 분하고 호텔리어 분을 좀 차별을 하는데, 그런 부분도 감독이 좀 말하고 싶은 바와 좀 닿지 않을까란 싶기도 하고, 특히 독일이잖아요. 근데 독일이 그런 것에 대해서, 인종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도 좀 찝는 것 같았어요. 이번에는 사실 30분 정도 남은 게 아니라 이번 영화는 15분 뒤에 바로 시작합니다. 바로 이게 좀 제목이 길어가지고 보면 페트라 폰칸트의 쓰디스 눈물이거든요. 이것도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 정도인가 하더라고요. 또 한번 잘 보고 오겠습니다. 바이바이. 드디어 4번째 영화까지 다 보고 나왔습니다. 페트라 콘칸트의 쓰디스 눈물인데, 잠시만요.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. 이 약간 연극적인 부분이
많았는데 제가 귀가 약간 안 좋아요. 그래서 너무 큰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아프거든요. 그래서 살짝 머리가 아픈 감도 있었지만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자기가 정의한 자유에서 속박된 사랑이라 재밌었고요. 그래서 이 감독의 영화가 제가 오늘 3편을 봤는데 점점 최근 걸로 봤어요. 그러니까 제 초기작, 중간, 그 다음에 최근 이렇게 봤는데 가면 갈수록 그 감독의 특징이 제일 많이 드러난 거는 역시 초기작이고 그 특징들이 잘 다듬어져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나서 서술적인 부분을 좀 잘 나타낸 거는 현대에 와서인 것 같네요. 현대라고 말해야 될까? 조금 근래작? 이런 정도? 좀 더 자세한 거는 일단은 집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하루 종일 영화관에 있기 해봤고 일단 집으로 갈게요. 네,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영화관에서 하루 종일 보내기를 해봤는데요. 저는 오늘 앞에서 말했듯이 아트하우스 모모에 갔습니다. 아트하우스 모모는 이화여자대학교 안에 있는데 그곳을 가는 길에 셀리도 있고 학식도 있고요. 그 다음 건너편에 시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간단한 요깃거리는 즐길 수 있습니다. 또 매표소 앞에 둥근 탁자가 여러 개 있고요. 의자도 놓아져 있어서 간단하게 짬이 날 때 작업을 한다던가 하는 식의 휴식 공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카페 겸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커피도 사 마실 수 있습니다. 모모하우스 자체가 독립영화나 그런 예술영화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극장들에서는 물밖에 출입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. 이 아트하우스 모모는 제가 쭉 보니까 기획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영화를 본 언더그라운드 감독의 지하 3부작이 기획전으로 나와 있고 제가 오늘 영화 3편을 본 감독의 작품들도 기획작으로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 감독을 좋아하는데 혹시 영화 없을까라고 하면 아트하우스 모모 상영표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영화를 4편을 봤잖아요. 맨 첫 번째는 언더그라운드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실험적인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예술성이 뛰어나고 뭔가 다큐멘터리와 환상적인 동화적인 부분을 잘 엮으려고 시도한 것 같아서 나름 괜찮게 봤고요. 이 감독의 지하 3부작이라 그랬는데 이 3부작 중에서 세노테는 제가 볼 것 같은데 맨 첫 번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작품은 제가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감독님의 기획전도 하고 있어서 오늘 3개를 봤잖아요. 카젤 하머, 성스러운 창녀를 주목하라, 페트라 폰칸트의 쓰디쓴 눈물 이렇게 봤거든요. 참고로 언더그라운드도 이렇게 봤습니다. 이 카젤하머 먼저 말을 하자면 얘는 감독의 초기작이에요. 그래서 감독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내용적인 부분은 독일에 그리스인 이방인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이 이방인을 배척하고 어떻게 소문이 불려져 나가고 어떻게 이용해 먹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사실 현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야기가 좀 평면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바도 있지만 이 감독이 그 당시에 추구했던 편집이라던가 그 다음에 반복되는 사운드의 활용 그리고 반복되는 장면의 활용 이런 것들이 감독의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. 이 특징이 좀 더 발전하여서 나온 영화가 성스러운 창녀를 주목하라인 것 같았습니다. 이 성스러운 창녀를 주목하라는 굉장히 좀 재밌어요. 영화를 찍는 영화인데 이 영화 자체가 약간 웃겨요. 되게 그 감독이 허세가 넘치거든요. 막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막 이렇게 할 거라고 하고 막 독일어로 막 호통치고 배우들도 막 다루고 막 그래요.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이 감독에게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. 그게 좀 웃기기도 했는데 뭐 옛날이어서 그런가?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이 감독이라는 사람이 독재자이고 그 밑에 이렇게 어떻게 인간 군상이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았는데 사실 너무 재밌었습니다. 왜 그 난장판을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재밌었고 여기에서 좀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는 바가 있어요. 거의 영화를 찍으려고 호텔 하나 통째로 빌렸거든요. 그래서 그 라운지에 바가 있는데 그 바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. 이게 분명히 처음에 돌 때는 여기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찍는 거의 원형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좋게 봤고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너무 좀 메시하게 표현된다거나 할까? 이게 감독이 의도한 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난잡합니다.
스토리 자체가 좀 난잡해요.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 문장 요약을 하자면 개판인 영화 촬영장입니다. 근데 거기 안에 성도 곁들이고요. 이제 이민자, 다국 문제, 그 다음에 뭐 차별 이런 거 다 곁들이거든요. 그래서 좀 난잡하지 않았나? 그러나 난잡한 맛이 있었다라는 영화였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언어가 한 5가지 들렸나? 영어, 프랑스어, 독일어, 스페인어 4개, 4가지 들린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영화는 그 페스트라 폰칸트의 스디스 눈물인데 얘는 한 줄 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영화 그 자체가 페스트라 폰칸트의 스디스 눈물입니다. 이 영화는 약간 대사가 좀 중요해요. 연극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인물의 대사에서 흐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감독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으나 새 영화가 모두 그 장소에 대해서 잘 벗어나려 하진 않더라고요. 장미 고다르의 구계자들 보면 되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찍었잖아요. 근데 이 감독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페트라라는 여자가 이용하는 작업실이 있는데 작업실인지 집인지 거기가 있는데 그 공간을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페트라가 말을 해요. 나는 자유로운 사랑을 원하고 이 사랑은 속박되지 않아야 하며 막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는데 그 옆에 신드라 그 친구가 막 아니 규범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왜 너 마음대로 만드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듣지도 않습니다. 근데 거기에 코가 꿰어요. 칸나라고 하는 여성에게 푹 빠져버려가지고 완전 사랑에 빠지거든요. 근데 이 칸나라는 여성은 약간 영리해요. 이게 영악하다라고나 할까? 이 페트라가 부와 명성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옆에 딱 붙어 다니면서 뭔 콩콩물을 좀 얻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그게 눈에 보여도 페트라는 그녀를 놓지 못하죠. 근데 그녀가 막 바람도 피거든요. 그런데 이것조차 페트라가 말했던 그 자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지는 못하신데 내가 막 속이 막 들끓고 막 너무 아프고 막 네 존재를 원망하다가 다시 사랑한다고 매달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. 1인극을 보는 것 같았고 앞에서 그 성스러운 창녀를 주목하라는 되게 마당극 같았거든요. 근데 이 페트라는 1인극 같았어요.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요. 마지막에 좀 반전이라고나 할까? 막 이 페트라가 맨날 막 소리치면서 막 저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라 하는 막 다루는 여성이 있는데 걔한테 마지막에 사랑 고백을 하거든요. 근데 걔가 떠나버려요. 저는 그거를 복수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원래 그런 관계였다가 걔가 그 관계를 깨니까 나가는 걸로 보였습니다. 4가지 영화 다 만족스럽게 보고 나왔고 이번 영상은 제가 한번 좀 찍어보고 싶어서 찍어봤습니다. 사실 이제 하루 종일 영화관에서 보내기라는 명목인데 제가 원래 영화를 한번 마음을 먹고 보면 3-4개는 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영화가 있는데 그때마다 좀 가는 영화관들이 다르거든요. 영화관 소개도 해보고 싶고 어떤 영화를 봤는지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브이로그로 찍어봤는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꼭 듣고 싶습니다.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모두들 안녕. 또 봐요. 맞다. 이거 또 찍을까 생각이 있거든요. 약간 특별 시리즈 느낌으로 계속 나올 건 아닌데 영화관에서 하루 종일 보내기 브이로그 형식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볼 예정인데 과연 다음 영화관은 사실 정해놨어요. 그때 봅시다.